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오늘은 냉동실 용기 구입에 대한 팁과 평소 냉동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납에 있어서는 어떤 용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수납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죠.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저장 용기를 사용하고 계세요? 용기도 살림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를 사신다면 우선 가장 효율적인 수납을 할 수 있는 사각 용기를 추천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 활용에 유용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납작한 형태의 사각 용기를 추천드려요. 아주 큰 살림을 한다거나 재료를 한꺼번에 아주 가득가득 많이 담아놔야 하는 가정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납작한 형태의 사각 용기가 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각 용기는 수납을 할 때 적층으로 쌓기에도 안정적이고요. 우리가 책을 책꽂이에 꽂는 것처럼 용기를 세로로 꽂아서 수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수납을 유지하기에도 훨씬 쉽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각 용기 중에서도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용기들은 재료들을 한눈에 바로 보고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오랫동안 묵혀두는 일이 생기지 않고요. 무엇보다 굳이 시간을 내서 매번 라벨링을 일일이 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괜한 스티커 낭비도 없고 수납하는 시간도 확실히 절약이 돼요. 그래도 혹시나 무언가를 꼭 적어야 한다면 키친 마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물이 묻어도 번지거나 잘 지워지지 않고요. 이렇게 세제로 닦아주면 깨끗이 닦아지는 신기한 펜이에요. 그래서 이 펜을 이용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용기 뚜껑의 색상도 웬만하면 반투명이나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수납을 해놓아도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고 정리정돈이 더욱 깔끔하게 된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나는 그래도 색상이 있는 뚜껑을 꼭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뚜껑 색상을 꼭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통 냉장고들이 이렇게 안쪽 길이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납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트레이를 사용해서 수납을 해주시면 재료들을 넣고 빼는 데 있어서 짜증이 확실히 덜 나게 돼요. 트레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쪽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투명한 트레이나 그렇지 않다면 높이가 낮아서 안쪽에 수납된 재료들을 확인하기 쉬운 그런 트레이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윗공간 활용도 할 수 있는 수납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수납 외에도 위쪽이 조금 아깝다 싶은 공간들은 이런 레일 트레이를 이용하셔도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 쪽 수납은 이런 긴 용기로 수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곳 역시 한눈에 재료가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용기, 그리고 직각으로 내려오는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문 쪽은 용기 모양이 원형이든 사각이든 원하시는 모양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사각 긴 통은 공간 틀에 맞게 딱딱 맞춰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원형 긴 통은 각진 부분이 없어서 설거지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스타일에 따라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이 필요 없는 재료들은 이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냉장고 문 위쪽 공간은 높이가 좀 낮잖아요. 가정마다 이런 보틀병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낮은 공간에는 이런 보틀병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시중에 제품 자체의 통을 그대로 재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납 용기를 구매하셔도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유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습관을 바꾸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공간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지를 할 수 있는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공간별로 자리를 정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공간에 해당 재료가 수납이 되도록 자리를 지켜서 수납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무작정 재료들을 사서 쌓아 놓으시면 안 되겠죠. 자칫하면 정말 또 수납이 금방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항상 있는 재료들로 먼저 요리를 하고 또 공간이 비게 되면 채워놓고 이렇게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계속 들어오거나 계속 나가기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들의 입출입을 차별되지 않게 각 칸의 자리를 관리만 잘 해주셔도 냉장고 유지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냉동이 되니까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두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냉장고는 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은 비닐봉투나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닐들을 바쁘다고 그냥 막 말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넣어놓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구입해온 재료 중에 소분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들은 바로 소분을 해서 넣어주시고 장보기의 끝은 이 냉장고에 정리하는 것까지가 장보기의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정리의 귀차니즘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분을 하라고 해서 또 모든 재료를 다 소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까지는 번거롭게 소분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런 큰 트레이를 이용해서 넣고 빼기 쉽도록 봉지째 수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만 뒤죽박죽이 아닌 그렇다고 또 굳이 아주 막 반듯한 정리는 아니어도 옆으로 나란히 수납을 해서 재료가 한눈에 보여지도록 수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럼 우선 재료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끄집어내서 냉동실을 정리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은 정말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중간에 조금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이미 기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손을 보면 다시 또 금방 원래대로 세팅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냉동실 용기와 유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쁜 하루 되세요.